네가 정말 진호니? 내 아들 진호 맞지? 사람 잘 못 보셨습니다. 비서실장 이분 밖으로 모셔다 드리고 다시는 식장에 발 못 붙이게. 대한민국 서열 10위 성진그룹의 박진호 회장 앞에 한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그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친 손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죠. 비서실장의 호통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심장은 그 순간 멎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30년의 눈물과 피 맺힌 사연. 과연 박진호 회장은 왜 자신의 친어머니를 이토록 모질게 내쳐야만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호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성진그룹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날 성진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 박진호 회장이 서 있었어요. 올해 56살인 진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수트를 입고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죠.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고독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신도시 개발건으로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호는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화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뢰감이 넘쳤으며 품격이 느껴졌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들려온 소란이 파티의 우아한 선율을 깨뜨렸어요. 이거 놓으세요.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을 보러 온 거라니까요. 남루한 청소복을 입은 한 노인이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연회장 중앙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지날 때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는 지저분한 물자국이 남았죠. 사람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며 앞다투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소란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3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사라졌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있다니. 진호야, 진호 맞구나. 내 새끼 살아있었어. 노인의 외침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성공의 화신, 박진호를 향했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죠. 그리움, 원망,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진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무료입니까, 비서실장? 이런 노숙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니요. 노인에게 들리도록 비서실장을 질타하면서도 진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했죠. 노인은 충격받은 눈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서 투명한 눈물이 고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내 엄마라고 어떻게 나를 모른 척하니? 저는 저런 분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축제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진호는 등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는 노인의 비명이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진호는 다시 술잔을 들었지만 샴페인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혀끝이 마비된 것처럼 쓰고 아릴 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연회장. 진호는 홀로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손에는 아까 노인이 끌려가며 떨어뜨린 낡고 때 묻은 손수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수건 구석에는 서툰 솜씨로 자수된 덕팔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죠. 진호는 그 손수건을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걸까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적막한 연회장에 진호의 나지막한 신음이 흩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성공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길을 잃고 떨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진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불꽃이 다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시작된 망각의 고통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진호는 집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손수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전 그 뜨겁고 매캐했던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호, 아니 김덕팔은 고작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달동네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시절이었죠. 어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나무를 팔아 아들의 등록금을 대셨어요. 그날은 부잣집 친구 박진호가 덕팔의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귀한 손님이라며 없는 살림에도 닭볶음탕을 끓여주셨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든 두 청년. 낡은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불꽃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덕팔아, 진호야! 얼른 나가! 잠결에 두 청년을 깨운 어머니는 타오르는 불기둥 속에서 아들 덕팔을 먼저 밖으로 밀쳐냈어요. 정신을 차린 덕팔은 아직 안에 있는 어머니와 친구 진호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천장 석가래가 진호를 덮쳤고 덕팔은 화상을 입으면서도 어머니와 친구를 끌어내려 발버둥 쳤어요.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 속에서 덕팔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덕팔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친구 둘 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덕팔은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모두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재 직전 두 청년이 옷을 바꿔 입고 장난을 쳤던 탓에 살아남은 덕팔이 부잣집 도련님 박진호로 기록된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덕팔은 순간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어머니도 잃고 친구도 잃은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친구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박진호입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거짓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덕팔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숙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가까스로 불길을 빠져나온 어머니는 쓰러지기 직전 아들이
자신과 친구를 구하려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화재 진압이 끝난 한참 뒤에야 발견된 어머니는 심한 화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신원 미상의 환자로 다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엇갈리고 만 것이었죠. 훗날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친구의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나타나면 아들은 충격받을 것이고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아들의 새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화상 흉터를 안고 죽은 사람으로 남아 아들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되기로요.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그 노인분의 행방을 확인했습니다. 진호는 움찔하며 손수건을 서랍 안으로 급히 밀어 넣었어요.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디 있나? 호텔 근처 고시원에 머물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연회장에서 쫓겨나신 뒤로 짐도 챙기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죠. 평소라면 단칼에 무시했을 법한 노숙자에게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회장의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쉽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 노인분이 이 호텔 청소 용역으로 들어온 게 벌써 10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진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10년. 자신이 이 호텔을 인수하고 성진그룹의 핵심 거점으로 삼은 세월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바로 이 건물 지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 무거운 진실이 진호의 가슴을 압박해왔어요.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던 건가? 글쎄요, 동료들 말로는 평소에 말씀이 거의 없으셨답니다. 가끔 회장님 행사가 있는 날이면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곤 하셨다는데 단순히 동경하시는 줄로만 알았다고 하더군요.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어요. 그것도 아들이 박진호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아오신 것이었죠. 자신이 나타나면 아들이 충격받을 것이고 아들의 가짜 신분이 탄로 날까 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화려해야 할 창립 기념일의 모습을 드러내신 걸까요? 서랍 속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호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된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어요. 회장님, 30년 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더군요. 내일 2시 남산 카페에서 뵙죠. 발신인 불명의 메시지. 진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흔들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진호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가짜 성공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영원히 매장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어머니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 시각 병원 응급실 뒤편 그늘진 벤치에는 낮에 쫓겨났던 노인이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인식표 하나가 채워져 있었어요. 치매 환자 연락처 없음.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덕팔이 밥은 먹었나? 우리 강아지.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단 하나의 조각. 그것은 바로 아들의 진짜 이름이었죠. 아들은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잊으려 했고, 어머니는 죽어가는 기억 속에서도 아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어요. 진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의 심장 박동은 반대로 빨라졌죠. 화려한 로비층을 지나 손님들은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 지하 4층 용역 관리실. 그곳은 진호가 10년 넘게 이 호텔의 주인으로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려가 본 적 없는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락스 냄새와 눅눅한 지하의 곰팡이 냄새였어요.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던 위층의 조명과는 대조적으로 먼지 쌓인 형광등이 깜빡이며 위태롭게 빛을 내뿜고 있었죠. 진호는 자신의 수천만 원짜리 맞춤 구두가 먼지 낀 시멘트 바닥을 밟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시오?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구석진 창고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노년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어제 연회장에서 봤던 그 노인과 비슷한 연배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호의 값비싼 옷차림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경계하는 눈빛으로 빗자루를 꼭 쥐었죠. 김순옥 씨 되십니까? 저는 본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본사요? 아이고, 이 누추한 데까지 무슨 일이시래? 우리 명숙 언니 일 때문에 오신 거요? 순옥이라 불린 여인은 명숙이라는 이름을 내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숙. 30년 동안 진호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남의 입을 통해 듣게 된 그 이름이 진호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아니, 명숙 씨가 소란을 피워서 상황을 좀 파악하러 왔습니다. 평소에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순옥은 진호를 창고한 작은 플라스틱 의자로 안내했어요. 의자 위에는 누군가 앉았던 온기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먹다 남은 컵라면과 식은 밥 한 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초라한 풍경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죠. 우리 명숙 언니 세상 천지에 그런 법 없는 사람이요. 10년 넘게 여기서 같이 일하면서 큰 소리 한 번 안 냈어. 순옥은 구멍난 면장갑을 벗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명숙은 호텔에서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만 골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남들이 꺼리는 화장실 청소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묵묵히 제 몫을 다하며 번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죠. 언니는 늘 그랬어. 자기는 괜찮다고, 아들이 아주 귀한 일을 한다고. 매일 밤마다 저 위층 연회장 불빛을 보면서 기도하듯 중얼거렸거든.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 고생 많다 하면서 말이요.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회장이 된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아들이 이 거대한 호텔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0년 동안이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혹여나 자신의 존재가 아들의 가짜 신분을 탄로낼까봐 그녀는 철저히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어제는 나타나신 겁니까? 진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옥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언니가 요새 정신이 좀 오락가락했어. 치매 기운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본인 말로는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 번만 가까이서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제는 누구한테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사색이 돼서 나갔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요. 전화. 진호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를 협박했던 메시지와 어머니의 돌발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어머니의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내민 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지갑 안에는 색바랜 사진 한 장과 꼬깃꼬깃 접힌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덕팔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 어귀에서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었죠. 그리고 쪽지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적힌 주소 하나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지갑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잊은 채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자신이 지켜온 가짜 왕관보다 지금 어디선가 떨고 있을 어머니의 눈빛이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놓아둔 진호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진호 회장님,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시네. 변조된 음성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조소는 명확했습니다. 3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진짜 누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얻게 됐는지 세상에 다 까발려 줄까? 내일 정오까지 시간을 주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진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하고 있었죠. 진호는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 뒤편 벤치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서울 외곽에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였어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위기는 어머니의 신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협이었습니다.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에게 폭로당하기 전에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비록 그 결과가 자신의 파멸일지라도 어머니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서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진호는 어머니가 머물던 고시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흔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낡고 구부정한 골목길 안쪽의 고시원. 성진그룹의 회장으로서 누려온 수천 평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단 한 평 남짓한 공간. 그곳이 지난 10년간 어머니의 온 우주였다는 사실이 진호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와 작은 밥상, 그리고 구석에 쌓인 몇 권의 낡은 잡지들이 전부였어요. 진호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최고급 수트가 바닥에 먼지에 닿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보던 잡지들을 들춰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잡지들은 모두 성진그룹의 성공 신화를 다룬 경제 잡지들이었어요. 페이지 곳곳에는 진호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이 닳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럽게 투명 테이프를 붙여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잡지 여백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우리 강아지 장하다, 아프지 마라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성공을 위해 어머니의 존재를 지우며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을 마실 때 어머니는 이 어둡고 좁은 방에서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셨던 겁니다. 진호는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매트리스 귀퉁이 아래에서 낡은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진호가 그것을 꺼내 열어보자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들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우리 덕팔이 장가갈 때 줄 돈. 한 푼이라도 보태야지. 그것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호텔 지하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돈 뭉치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돈의 무게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무거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수천억의 자산이 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가벼워 보이는 순간이었죠. 그때 진호의 휴대전화가 다시 비정한 진동을 울렸습니다. 강전무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종옥까지입니다. 선택하시죠. 회장직입니까? 아니면 감옥입니까? 진호의 머릿속에서는 두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이제라도 모든 가짜를 벗어던지고 인간답게 살라는 양심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지금껏 고생해서 얻은 이 지위를 지키는 것이 어머니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는 유혹의 목소리였어요.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돈 봉투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들었을 때 진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잊으려 했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었다는 것을요. 그것만이 어머니의 피 묻은 10,000원짜리 지폐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죠.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진호는 어두운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하얀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사퇴서라는 세 글자 대신 그는 고백서라는 제목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날의 불길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거짓의 기록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에요. 안전가옥의 창틈으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진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침대맡에 앉아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지켜보았어요. 어둠이 걷히며 서서히 드러나는 어머니의 주름은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역사책 같았습니다. 그 깊은 골마다 아들을 위해 견뎌온 가난과 고통, 그리고 30년의 그리움이 새겨져 있었죠. 잠결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어머니 명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치매의 안개에 가려진 눈동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주 맑고 투명하게 아들을 응시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진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덕팔아, 우리 강아지,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의 한마디에 진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지난 30년간 그가 쌓아온 모든 자기 방어와 합리화를 단번에 깨부수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 눈물은 비겁했던 지난날에 대한 작별 인사이자 다시 시작하겠다는 뼈아픈 맹세였습니다. 아침 8시 성진그룹 본사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막혔고 도심의 소음은 활기차게 울려 퍼졌어요.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가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이미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죠. 성진그룹 박진호 회장, 신분 위조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이미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어요.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지만 진호는 흔들림 없이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애워쌌지만 진호는 그들의 도움을 거부했어요. 비켜주게. 이제 내 발로 직접 걸어가야 할 시간이니까. 최고층 회의실 문 앞에 서자
강전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2시 1분 전이군요. 박 회장, 아니 김덕팔 씨,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퇴서와 지분양 도서류 챙겨오셨겠죠? 진호는 강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예전처럼 공포에 질리거나 비굴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호는 천천히 품속에서 서류를 꺼내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전무는 서둘러 서류를 낚아채듯 펼쳤지만 첫 문장을 읽자마자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죠. 이게 뭐야? 고백서? 너 미쳤어? 그래, 자네가 원하는 대로 경영권을 넘겨줄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진은 자네 같은 괴물에게 먹힐 거고 나는 평생 자네의 노예로 살아야 했을 거야.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닦은 이 땅 위에서 자네가 왕노릇하는 건 못 보겠더군. 진호는 이미 복사본을 언론사에 전송한 상태였고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이 사진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국 카메라들이 라이브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전무가 놓은 덫에 진호가 스스로 뛰어들면서 그 덫을 통째로 깨버린 것입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진호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마디를 떼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지하 창고에서 컵라면을 드시던 어머니를 생각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성진그룹의 회장 박진호로 살아왔던 김덕팔이라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여기저기서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친구의 신분을 빌렸던 순간부터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외면했던 비겁한 세월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도려내는 듯한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성곽을 쌓기 위해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잿더미 속에 버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난 10년간 이 건물의 지하에서 청소를 하며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진실이 두려워 어머니를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될 자격도, 아니 사람으로 불릴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진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마이크 위로 툭 소리를 내며 번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고개를 돌렸고 라이브 채팅창은 비난과 충격의 메시지로 도배되었어요.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발표를 마친 진호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복도에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닿는 순간 진호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죠.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였으니까요. 경찰서 유치장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청했던 진호는 이제 딱딱한 나무 평상 위에 몸을 뉘었어요. 김덕팔 씨, 면회입니다. 철창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낯익은 비서실장이 아닌 허리가 굽은 낯선 노파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흰 머리를 정갈하게 뒤로 넘긴 노파는 진호를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어루만졌습니다. 자네가 명숙 언니 아들 덕팔이고만. 누군가 했더니 사진이랑 똑같네. 그녀의 이름은 이순덕. 어머니 명숙이 고시원에 머물기 전 서울 변두리 쪽방촌에서 20년 넘게 함께 의지하며 살았던 유일한 단짝이자 조력자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보따리 속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하나를 꺼내 진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언니가 치매가 오기 전부터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혹시라도 아들을 만나게 되면 이걸 꼭 전해주라고. 언니가 제정신일 때마다 조금씩 녹음해둔 거라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그토록 그리웠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덕파라, 내 강아지. 엄마는 안다. 내가 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됐는지. 내가 진호로 살기로 했다는 거. 엄마는 다 알아. 불난 그날 밤 옷을 바꿔 입고 장난치던 너희들. 그리고 내가 나와 진호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던 것도 엄마는 다 봤단다. 진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덕파라, 내가 나와 진호를 구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무너지는 석가래를 맨손으로 막으려다 내 등에 화상을 입은 것도 엄마는 다 봤어. 연기에 질식해서 쓰러지면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내 모습, 엄마는 절대 잊지 못해. 결국 진호는 구하지 못했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라. 엄마가 30년 동안 숨어 산 건 내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였어.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내 가짜 신분이 탄로 날 테니까 엄마는 기꺼이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단다. 진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것은 친구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죄책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구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요. 어머니는 아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이 녹음기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왜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건가요? 순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숙 언니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 줄 아나? 두 가지였어. 하나는 내가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충격받을까봐, 또 하나는 자기가 나타나면 내 가짜 신분이 탄로 날까봐였어. 언니는 내가 진호로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한 거야. 명숙 언니는 혹시라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져서 잘나가는 회장님 아들 앞길에 죄를 뿌릴까봐 평생을 청소부로 떠돌이로 숨어 지낸 거야. 치매가 와서 정신이 나갈 때도 우리 아들 들키면 안 된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다고. 진호는 심장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처절했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자신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더 꺼내 밀어 넣었어요. 통장에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30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명숙 언니가 진짜 박진호네 가족한테 매달 보낸 돈이야. 비록 아들이 그 아이 신분을 빌렸지만 그 아이 부모님께 속죄해야 한다면서 자기는 굶어도 그 돈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네. 진호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입금자명은 항상 무명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채 30년 동안이나 속죄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진호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쌓아온 성진 그룹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속죄해온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진호에게 말했어요. 덕팔아 언니가 그러더라. 자기는 이제 기억이 다 사라져도 괜찮대. 아들이 진짜 자기 이름을 찾고 당당하게 숨 쉬며 사는 걸 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라. 가짜 박진호 말고 우리 명숙 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 김덕팔로 말이야. 진호는 다음 날 아침 담당 형사를 불렀습니다. 형사님, 추가로 자백할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삼척 화재 사건의 전말,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은폐해온 강전무의 비리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의 자발적인 협조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검찰청 조사를 마치고 잠시 집행정지로 풀려난 진호는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화면에는 아들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신분 세탁의 귀재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진호의 고백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언론은 그의 참회보다 거짓 성공 신화에 집중했고 여론은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이용해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었어요. 진호가 급히 텔레비전을 끄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덕화라, 이게 다 엄마 때문이구나. 엄마가 그날 파티장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어요. 아니야, 엄마가 나서서 내 인생을 망쳤어. 30년 동안 숨어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과거 화재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일까요?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엄마. 진호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외부의 물리적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어머니를 무너뜨린 것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엄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응급실 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진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죠. 과호흡으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호는 복도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앞만 보고 달렸던 걸까? 진호의 갈라진 목소리가 빈 복도에 허망하게 울려 퍼졌어요. 복도 끝 전광판에는 여전히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진호의 해임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제 그는 성진그룹의 회장도 박진호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저 죽어가는 노모의 곁을 지키는 가난한 아들 김덕팔일 뿐이었습니다. 회장 자리도 명예도 그리고 어머니의 평온한 하루조차 지켜내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진실을 말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순떡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달려와 진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덕팔아 정신 차려라. 내가 무너지면
명숙 언니는 어쩌라고? 할머니, 어머니가 저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진호는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덕팔아, 명숙 언니가 제일 무서워한 게 뭔지 아나? 내가 다시 이름을 잃는 거였어. 내가 진짜 김덕팔로 당당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언니의 소원이었단다. 할머니의 말이 진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싸워 명예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진호는 조용히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도 반격도 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법적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단 하나만 분명히 했죠. 저는 박진호가 아닙니다. 김덕팔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역전도 통쾌한 복수도 없었어요. 다만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담담한 선언뿐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진호는 매일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말을 걸고 때로는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엄마, 진호는 숨을 멈추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명숙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마침내 아들의 얼굴에 멈추었죠. 진호는 회장도 성공한 인물도 아닌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구겨진 셔츠, 며칠째 씻지 못한 얼굴, 충혈된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30년 만에 가장 맑고 솔직했어요. 엄마, 나 덕팔이야. 엄마 아들 덕팔이.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치매의 안개도 자책의 그림자도 없었어요. 오직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그래, 우리 덕팔이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에 30년의 침묵이, 거짓이, 성공과 실패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저 숨지 않을게요. 김덕팔로 살게요. 엄마 아들로 살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병실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보상도 역전도 없었어요. 다만 이름을 되찾은 아들과 끝내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의 재회만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대지를 적시는 오후였습니다. 성진그룹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삼척의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 작은 만둣집 하나가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앞에는 명숙네 만두라는 투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가게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호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솜씨로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은 이제 서류 대신 밀가루 반죽을 만지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게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햇볕을 쬐던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어요. 덕팔아, 저기 손님 오신다. 어서 나가봐라.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진호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어요. 그 손님들은 다름 아닌 성진그룹의 청소부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진호가 설립한 재단의 지원으로 이제는 정년 걱정 없이 일하게 된 그녀들이 진호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녀들은 진호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움을 전했고 진호는 따뜻한 만두 한 접시를 내밀며 화답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시간, 진호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해변을 산책했어요. 30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바다였지만 이제 그 바다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생명의 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엄마, 저 지금 너무 좋아요. 돈도 많지 않고 명예도 없지만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다, 아들아. 이제야 우리 아들 숨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것 같구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하늘에는 하나둘씩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가짜 이정표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것을요. 진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김덕팔. 투박하고 촌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안에는 어머니의 희생과 자신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박진호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아들이 되어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으니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타오른 어머니라는 이름의 불꽃. 그 불꽃은 한 남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차가웠던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진호와 어머니의 실루엣이 멀어지는 바닷가 위로 짙은 밤하늘의 별들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름표 아래 가려진 우리 어머니들의 주름진 손마디를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실한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덕팔 씨처럼 우리도 가끔은 세상이 주는 가짜 왕관을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손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진짜 보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로 사연에 대한 느낀 점을 나누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의 눈시울을 적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추억의 스케치였습니다.